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즉시 항고 기한이 내일이지만 아직 남았다면서 말입니다. 다만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일단 석방한 윤석열이 다시 수감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천대엽 처장은 또한 직위원 판사 판단과는 달리 실무에서는 날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위원 판사 판단이 잘못됐다는 뜻이지요. 한편 검찰은 석방 자체가 즉시 항고 포기라 그렇게는 못한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다시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석방 후 즉시 항고를 제기해서 인용까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김영민 변론 종결 후 16일째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불확실성과 찬반 여론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내일 선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기사가 보이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고까지 63일이 걸렸고 박근혜는 91일이 소요됐습니다. 작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윤석열 사건은 어제로 88일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에 선고한다 해도 93일째가 돼 최장기간을 경신합니다. 신용환 전 서원대 석좌 교수는 오늘 발표되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선고로 보아 다음이 윤석열 순서이기에 이르면 내일 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민 국토교통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김건희 관련 의혹은 다루지 않고 실무자 7명 책임만 물었습니다. 2017년에 계획된 양서면 종점은 2021년 예산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강상면으로 변경됐습니다. 강상면은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 곳인데요. 감사 결과를 보면 타당성 조사 부실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공무원들이 용역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점, 보고서 미완성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종점 변경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내용이 없습니다. 김건희 원희룡 의혹은 감춘 셈입니다. 김영민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는 전체 유산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져 자녀 수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을 세 자녀가 나누면 2억 4천만 원의 세금을 물었지만 5억 원을 한 자녀가 받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8년부터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OECD 20개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2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받게 될 경우 개편된 다음 세금은 0원입니다. 야당은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이 그림을 짠 기획재정부가 힘자랑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영민 얼마 전 미국은 한국산 철강 알루미늄 등 253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철강 면세 쿼터는 폐지됐고 일부 품목은 유예됐지만 관세 면제는 사라졌습니다. 중국의 공급 과잉과 겹쳐서 대기업은 비상, 중소기업은 생존 위기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의 투자 유도를 목표로 관세 효과를 강조했는데요. 다음 달 상호 관세가 예고되며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 주력 품목과 소고기 수입 압박도 예상됩니다. 미국은 한국을 현금 인출기로 보며 전방위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탄핵 정국에도 비상 대책이 시급한 것이지요. 김영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세에서 29세, 즉 20대의 청년 50만 명이 쉬었음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20대의 쉬었음은 46만 명으로 18% 급증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44.3%로 4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기업 채용이 줄고 구인 배수는 26년 만에 최저치인 0.28입니다. 대기업은 신규 대신 경력직을 선호하며 61%가 상반기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쉬는 청년의 장기화도 문제입니다. 신성장 동력이 부재하고 대기업 중심 경제가 지속되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결국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 확대와 청년의 대기업 선호로 중소기업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형국입니다.